입었을 때 핏감이나 이런 것들이 와 진짜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딱 주는 옷들이거든요. 2022년에는 더 많이 보일 거고 2023년에는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해요. 샵을 보시면서 약간 트렌드를 파악하시고 아이템을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오 김진환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부터 해서 여러분하고 조금 새해 맞이 새로운 브랜드들도 많이 보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셨던 브랜드의 룩북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브랜드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냐,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지만 국내에서 지금 조금 더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패션 쪽 업계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트렌디하게 입고 계신 브랜드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이런 브랜드들을 국내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플랫폼을 같이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뒤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제가 언급할 브랜드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브랜드들일 거예요. 그래서 막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조금 더 잡담 느낌이 강하지 않을까, 조금 더 러프하게 가져가는 이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아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에 대한 저의 사견이나 여러분과의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일부러 대본을 작성해봤어요. 그래서 긴 말 할 필요 없이 화면 보시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처음으로는 보테가 베네타입니다. 보테가 베네타, 정말 작년 말부터 해서 시끌시끌했던 브랜드죠. 기존의 보테가 베네타를 현재 스탠스까지 올려왔던 다니엘리가 갑작스럽게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CD 자리에 마티우 블리지가 들어섰는데, 다니엘리의 보테가가 아닌 마티우 블리지의 보테가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첫 번째로 가져왔어요. 먼저 새로운 CD인 마티우 블리지에 대해 잠깐 좀 얘기해보자면, 이제 마르시엘라, 케이빈 클라인, 그리고 셀린에서 수석 디자이너를 이제 지냈던 분인 만큼 저도 컬렉션을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브랜드의 현재까지의 그런 지속성을 가져가면서 다니엘리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 다니엘리 이전의 보테가는 누군가에게 보테가 베네타라는 브랜드를 말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위빙을 떠올리셨어요. 대체적으로 의류피스나 이런 것들 말고 액세서리 같은 것들에 포커싱이 갔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액세서리, 뭐 지갑이라던가 백 같은 거에 포커싱이 가지만 그렇게 영하거나 트렌디한 느낌이 없었던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테가의 CD를 다니엘리가 맡으면서 굉장히 브랜드가 영해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의류 피스에도 점점 힘을 주면서 국내를 막론하고 이 보테가의 의류 피스를 입으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소재와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그 속에서 살짝 들어가는 보테가의 이런 시그니처적인 디테일들이 구조적으로 혹은 컬러감적으로 풀어놓는 걸 보면, 아 이제는 진짜로 보테가의 의류 피스들도 국내에서 점점 자리를 잡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제 유아인 씨가 그 넷플릭스 오픈토크에서 입으셨던 이런 보테가 베네타의 셋업, 이 컬렉션 라인의 룩이나 다양한 행사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보테가의 액세서리나 이런 게 아닌 보테가의 의류 피스를 입고 점점 더 많이 등장하면서, 다니엘리의 보테가가 아니더라도 마티우 블리지의 보테가에서도 이런 의류 피스들이 잘 나와주면 국내에서 가방이나 지갑 이런 것들이 아닌 의류 피스들로 자리를 잡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보테가의 의류 피스들을 실제로 조금 매장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입어보시면 진짜 좋아요. 이 원단감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무런 디테일도 없는 슬랙스, 그리고 벨트 라인, 이 웨이스트 부분에 보테가의 삼각 로고가 하나가 들어간 슬랙스인데 이 원단을 만져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입었을 때 핏감이나 이런 것들이 와 진짜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딱 주는 옷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나보셨던 보테가에서는 제가 이 CD가 바뀌는 시점에서 여러분하고 한번 짚어보고 싶었다. 그 다음 이 보테가의 액세서리,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의류 피스들 여러분들이 2022년에는 더욱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처음으로 보테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봤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로는 프라다입니다. 프라다도 보테가 못지않게 시끌벅적한 브랜드죠. 라프 시몬스가 공동 CD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관심도가 급부상한 브랜드인데, 이번 FW 쇼에 보면 정말 뭐랄까 감탄이 나와요. 이번 22 FW 쇼에 보면 이 라프엘 색깔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 그걸 프라다의 이런 소재감이나 컬러감으로 녹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로 프라다가 국내에서 특히나 남성분들 맨즈웨어에서 엄청난 입지를 가지게 되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22 SS에는 반응이 조금 냉담했어요. 저랑 같이 그때 런웨이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나왔던 SS 컬렉션이 상당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이번 FW를 보면서 첫 번째로는 라프가 프라다라는 브랜드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뽑아낸 그 라프의 옷들, 그리고 런웨이에서 등장하는 그 헐리우드 모델들, 런웨이의 구성, 많은 분들이 매체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제프 골드블럼이 이제 프라다 쇼에 등장하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프 골드블럼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저는 이제 2012년 프라다 쇼일 거예요 아마. 그때 보시면 이 게리 올드먼이 그때 프라다 쇼에서 옷을 입고 런웨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의 생각이 또 나고 저는 막 그랬거든요. 제가 또 게리 올드먼 배우를 되게 좋아해서 그 약간 벅참 같은 거를 느꼈어요, 요번 FW 쇼에 보면서. 그래서 라프 시몬스라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라프 시몬스라는 디렉터가 국내에서 팬층이 굉장히 단단하고, 프라다라는 브랜드에서 라프 시몬스를 공동 CD로 데려오면서 국내에서 맨즈웨어의 의류 수요가 정말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SS는 살짝 건너뛴다고 치면 이번 FW 상품들이 그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도 프라다의 FW 쇼를 한번 보시고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한 아이템이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찝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는 프라다로 얘기를 나눠봤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세 번째로 저랑 얘기해보실 브랜드는 발렌시아가입니다. 발렌시아가 앞에 두 브랜드에 전혀 뒤처지지 않죠. 일단 발렌시아가의 의류 피스에 대한 관심도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여타 SNS를 조금 살펴보시면 1,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단순히 발렌시아가의 신발이나 요런 액세서리 아이템들이 보였던 걸 떠나서 이제는 정말 발렌시아가에서 나오는 그런 의류 피스들이 국내 패션씬에서도 많이 노출이 되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출시 당시에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던 타이렉스 신발도 지금에 와서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이 신발이 어떻다 이런 관심도가 생겨나는 걸 보면 정말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 뭐 이제 인스타그램 그 게시물 싹 다 밀고 옷뚜꾸띠를 쫙 보여줬던 이런 행보부터 시작해서 발렌시아가는 발렌시아가의 옷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웅장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감한 소재감이나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 소재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오버한 실루엣 혹은 굉장히 위트 있는 디자인과 컬러감들, 이런 것들로 발렌시아가만의 브랜드 색깔을 정말 잘 가지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발렌시아가는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마케팅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정말 재밌습니다. 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또 보셨겠지만 이제 심슨과 계약을 해서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심슨에 그런 발렌시아가의 옷들을 넣고 그런 것들을 연장선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캡슐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디아블로2에도 발렌시아가의 옷들이 들어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 FW에 나왔던 그 애프터월드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발렌시아가의 옷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까지 21세기를 관통하는 메인 주제, 그러니까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멀티버스나 이런 것들과 가장 밀접하게 마케팅을 하면서 본인들의 브랜드 색깔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패션 쪽에서 뭐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에디토리얼 혹은 조금 더 패션과 결부된 이런 핵심 주제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발렌시아가의 행보를 쭉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셨던 에디토리얼도 발렌시아가의 에디토리얼이 기억에 남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 저는 솔직히 발렌시아가가 그 스탠스의 브랜드에서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렌시아가는 뭐 제가 마케팅이나 이런 얘기를 다양하겠지만 역시나 2022년에 훨씬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국내에서 이 의류 피스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조금 디테일이 있는 혹은 포인트가 되는 팬츠들부터 시작해서 헤비한 느낌의 니트라던가 데디핏의 코트들, 아니면 조금 더 섹슈얼하게 가져가는 이런 아이템들까지 발렌시아가 아이템들이 2022년에는 더 많이 보일 거고 2023년에는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세 개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 프라다, 발렌시아가까지 굉장히 지금 패션씬에서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입니다.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여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목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네 번째로 갑시다. 네 번째 바로 카사블랑카입니다. 카사블랑카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고, 카사블랑카 옷들을 구매하신 분들도 국내에서 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최근에는 이제 현아씨가 그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게시물에서 카사블랑카의 후드, 스카프 후드 입고 있는 걸 보고 아 진짜 예쁘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계속 사려고 조금 위시리스트에 담아놨던 아이템이라서, 이 카사블랑카는 샤라프타제르가 2018년에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이제 연휴
가격으로 보면 얼마 안 됐죠. 이 샤라프타제르는 조금 경력이 화려한데 여러분들이 제 귀에 들어오실 만한 경력 혹시 피갈레가 기억나시나요? 피갈레? 제가 한 21~22살쯤에 후드에 이렇게 네모나게 피갈레 딱 블랙 색상으로 들어가 있는 요 후드티, 그 피갈레 브랜드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공동 창립자고 저는 사실 후드가 아직도 저기 집 어딘가에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그때 블랙, 그레이 요렇게 그 깃단에 이렇게 프린팅 찍은 그거를 사서 굉장히 열심히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샤라프타제르가 유년 시절에 휴가를 가거나 이럴 때 유년 시절에 이 카사블랑카를 굉장히 자주 방문했는데 고급스러운 여행지잖아요. 그래서 이 고급스러운 여행이라는 테마에서 인스파를 받아서 조금 더 럭셔리와 레저웨어의 결합으로 아이템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고급스러운 여행이라는 테마에 맞는 옷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뭔가 과감한 소재, 조금 더 실크 소재나 화려한 패턴, 화려한 컬러감, 카사블랑카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말 화려하게 들어가지만 세련된 이런 아이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이 카사블랑카라는 브랜드도 제 생각에는 2022년 특히나 FW 시즌보다 SS 컬렉션이나 리조트 컬렉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입으시기에 좋은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SS 시즌에 남성분들이 사실 아이템을 고르거나 스타일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텐데, 조금 더 지금 패션씬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카사블랑카라는 브랜드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 번째로는 이 카사블랑카를 넣어봤습니다.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다음, 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는 보디입니다. 보디라는 브랜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생각보다 국내에서는 매니아층만 있지 많이 알려진 브랜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뉴욕의 미래라고 불릴 만큼 정말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고, 환경 문제 등이나 이런 것들이 패션씬에서도 계속 대두되면서 이 지속 가능한 패션적인 부분에서 빈티지 직물이나 핸드메이드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색깔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브랜드가 바로 이 보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빈티지한 소재감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옷을 보셨는데, 옷을 딱 보시면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그 지속 가능한 부분에서 스탠스에 잘 맞추면서 핸드메이드로 들어가는 자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트렌디하고 화려해 보일 정도로 그런 디테일들을 넣어서 아이템을 보여주거든요. 특히나 이제 21FW 이 룩북을 보시면 그 옷들이 진짜 예뻐요. 제가 21FW의 보디 옷을 좀 사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지금 가격이 조금 있는 브랜드라서 구매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세일 시즌에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그 룩북의 분위기와 약간 컨트리함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빈티지한 소재를 사용하고 그런 지속 가능한 패션을 계속 말하지만 그 룩북 안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과 세련됨, 하지만 조명이나 이런 구성들을 굉장히 은은하게 딱 하면서 보여주는 보디만의 그 색깔,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연역이 되게 화려한데 뭐 18년에 보그 패션 펀드, 이제 19년에는 LVMH도 올랐었던 이런 브랜드라서 세계적으로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브랜드예요. 국내에서도 여러분들이 2022년에 한번 시도해보실 만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랑 마지막으로 보디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보셨습니다. 오늘은 뭔가 그런 아이덴티티적인 부분이나 이런 조금 더 어려운 부분보다 현재 조금 패션씬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적인 흐름이죠. 패션 시장적인 흐름,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사견이나 국내에서 2022년에 더욱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브랜드들로 골라서 여러분하고 훨씬 더 러프하고 편하게 얘기를 나눠봤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브랜드를 다루는 영상을 제가 조금 올리면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아님이 소개해주시는 브랜드 다 너무 좋고 재밌는데 진아님 해외직구 영상 이런 거 보고 조금 따라 사려고 해도 어려운 것도 많고 뭐 관부가세라던가 배송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직구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이런 브랜드를 그냥 눈으로 보는 거에, 이런 쇼 같은 거 눈으로 보는 거에 항상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플랫폼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만나보실 플랫폼은 구하다라는 플랫폼인데요. 저랑 같이 화면을 조금 보시면 이 구하다라는 플랫폼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해외 부티크 샵과 직계약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우님 조금 이런 거 구매할 때 제가 관부거세나 배송비 이런 배대지 쓰는 거나 이런 게 어려워서 항상 조금 걸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러보셨을 때 뜨는 가격, 지금 보이는 가격이 기본적으로 해외 관부거세와 배송비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해외
부티크와 직계약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템을 빠르게 트렌드에 맞게 신상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하실 가품 이슈나 이런 품절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실제로 구매를 하고 난 뒤에 품절됐다고 메일이 날라오거나 배대지에서 검수나 이런 것들이 불안해서 가품 이슈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던 브랜드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발렌시아가라던가 보테가 베네타 그리고 프라다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이런 의류 피스들까지 여러분들이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보테가를 봤는데 프라다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프라다의 지금 21 FW 제품이죠. 벌써 남성분들의 맨즈웨어 이런 것들을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 이제 22 FW 혹은 22 SS가 업데이트된과 동시에 그 부티크 쪽에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전달받아서 빠르게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 샵을 보시면서 약간 트렌드를 파악하시고 아이템을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직구하다라는 이런 키메시지처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조금 모두가 아는 보테가, 발렌시아가, 프라다 이런 브랜드 말고도 카사블랑카 같은 조금은 국내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패션 쪽에 조금 트렌디하고 빠르고 이런 분들이 접하고 계신 브랜드들도 다 이런 식으로 상품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만나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사블랑카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보디까지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와 다양한 상품 품목을 보실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 보시면 굉장히 조금 이벤트나 지금 가입하셨을 때 혜택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영상 설명에 여러분들이 쉽게 한번 가서 보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영상 설명 보시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브랜드들 요 구하다에서 같이 만나보시면서 이런 얘기 조금 사담으로 나눴었는데 이런 얘기 듣고 아이템을 보니까 더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템을 보시면 조금 더 지루하시지도 않고,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 하는 의견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랑 브랜드 5개 보고 제가 이렇게 약간 사견을 나눴던 브랜드들을 모두 보실 수 있는 바로 이 구하다라는 플랫폼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영상을 진행해봤는데, 이제 국내 패션씬도 굉장히 글로벌한 트렌드에 맞춰서 되게 민감해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플랫폼도 소개해드리고 다양한 브랜드들도 소개하고 이러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나한테는 그래도 그림의 떡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스스로 조금 진입장벽을 낮추셔서 그런 것들도 같이 접해보시고 조금 더 매스한 브랜드도 같이 입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스타일링이 다양해지고 옷 입는데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제대로 된 영상으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